세 번째 특징은 참고사항입니다. 이 방법으로 인구를 구했더니 그 결과 너무 작게 나온다. 가소하다는 거죠. 그래서 가나다는 이 방법의 특성을 소개한 내용입니다. 특성, 그죠? 그 랑은 이 방법의 공식이 되어 있죠. 따라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. 시험에서 공식이 뭐냐 출제하게 됩니다. 공식 문제 출제 다음에 내용이 답안이 되어 있죠. 그 다음 뭘까? 공식은 계산 문제입니다. 따라서 어쨌든 간에 공식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. 급수인구 추정 방법에서 출제가 잘 되는 종류 중에 하나다는 거. 저 Pn은 N년 후 계획연수소의 추정인구,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안이 되겠습니다. 계산 문제에서의. P5는 뭘까요? 현재 인구, 즉 문제의 주인 조건이나 표에서의. 이게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요. 헷갈린다 그럴까? 잘못하면 함정에 걸릴 수 있죠. 함정에. 즉 현재 인구는 현재 연도의 인구를 말하지 않습니다. 문제의 주어진 조건이나 표에서죠. 조건. 문제의 문화의 조건. 표에서 마지막 연도, 즉 최종 연도입니다. 최종 연도의 인구를 말합니다. 나중에 문제 풀이 시간에 가이드 규칙 문제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소개하기 전에 P5는 현재 인구로서 조건이나 표에서 최종 연도의 인구를 뜻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N은 연수죠. 현재로부터 조금 전에 소개했던 최종 연도에서 계획 연도까지 연수를 말합니다. 뭐 10년, 10년, 20년 그걸 뜻하는 거죠. 자, A는 뭐죠? 아까 특징에 소개했죠. 특성에서 연평균 인구 증가수를 말합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계산문제 출 때 A 값을 제시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연평균 인구 증가수 A를 구하는 공식을 숙지하셔야 됩니다. 다음 공식 보여줘. T분의 PO 마이너스 PT, 그죠? PO는 조금 전에 소개했죠. 현재 인구, 즉 최종 인구를 말하죠. PT는 단순하게 말하면 조건이나 표에서 최초 연도입니다. 최초. 과거 T인의 인구, 최초 연도 인구다. 최초. 보이시죠? 현재부터 T년 전, 즉 최초 인구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등차 구수 방법의 특성과 관련되는 공식을 소개했는데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. 지금까지 문제를 쭉 분석해 봤더니 급수인 구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됐던 방법입니다. 등비 급수 방법이죠. 자, 첫 번째 특성입니다. 가. 연평균 인구 증가율, 그죠? 기억하셔야 합니다. 아까 소개 등전은 증가수가 키포인트인데 연평균 증가율입니다. 즉, 예를 들어서 작년에 5%, 올해 5%, 내년 5%, 비율이 안 변하죠. 즉,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구하는 방법이 등비 구수법. 자, 두 번째 특성. 앞으로 발전 가능성 인도시에 적합하다. 등차의 반대죠. 등차는 가능성 없는 도시, 등비는 가능성 있는 도시. 세 번째 특성. 이 방법으로 인구를 구했더니 그 결과 너무 크게 나오죠. 가대하다. 실제 제가 구해봤더니 등차는 작게 나오고 등비는 크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가나다는 봉법의 특성이고요. 특히 가항과 나항 특성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가항과 나항의 특성을 가지고 과거 기사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간단한 단답형 문제로서. 자, 그 네 번째 라항 공식이죠. 이 공식 문제 출제할 때 답이 되겠죠. 또 아울러 이 공식 가지고 계산 문제 출제합니다. 어쨌든 간에 공식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. 그럼 이 공식에서 R이 뭐죠? 조금 전에 했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죠. 그래서 기사시험에서 계산 문제 출제할 때 이렇게 합니다. R 값을 제시하기도 합니다. 문제문에서 5% 주기다. 그럼 대입을 0.0으로 대입하면 되겠죠. 두 번째 문제는 R 값을 제시 안 합니다. R 관 공식 필요하죠. 다음 공식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연평균 인구 증가율 R 관 공식이고요. 그래서 기사시험에서 이제 등비 급수 방법에서 인구를 구하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
R을 구하라 출제하게 됩니다. 그죠? 이제 계산 문제 두 가지 형태죠. 인구를 구하는 문제, 아니면 지금까지 R을 구하는 문제. 어쨌든 간에 두 개의 공식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. 어떤 문제 출제될지 모르니까. 그래서 이 R 구하는 공식 숙지할 때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. 분모 분자 위치. 분모는 PT, 분모는 PO. 그다음 가로에 T분의 1성. 그죠? T성이 아닙니다. T분의 1성. 그다 빼기 1. 마이너스 1이죠. 제 경험담입니다. 시험 감독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긴장해서 그런지 빠뜨려 버리더라고요. 분모 분자 위치 헷갈려 버리고 T분의 1성인데 T성 해버리고 또 거기다 빼기 1 해야 돼. 빼를 안 하고 빼기 안 하고. 역시 나중에 문제 풀이 시간에 다음에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방법. 최소자산법. 일종의 통계학 용어죠. 이 최소자산법은 계산 문제 출제하기 좀 곤란합니다. 왜냐하면 문제 풀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를 해요. 그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하다 그럴까요? 그래서 계산 문제보다는 뭐 주로 특성을 출제하면 특성이요. 특성 문제. 출제했다 하는 특성. 자, 특성 첫 번째. 가항을 보실까요? 과거의 인구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? 통계학적 방법으로 구한다는 것. 첫 번째 특성입니다. 기억하시고요. 최소자산법, 인구를 구하는 방법에 활용한 방법으로서 통계학적 방법이라는 것. 두 번째, 간단한 일차함수. 일차함수 어떻게 할까? 중고등학교 식으로 표시하면 1차식, 그죠? 1차식입니다. 또 어떻게 할까? 직선식. 여러분, 그림을 표시할게요. 어떻게 할까? X축, Y축. 1차식. 직선식이죠? 그죠? 1차식. 그죠? 따라서, 공식 표시하면 됩니까? 보이죠? Y는 X 플러스 B죠. 이 식이 최소자산법의 기본식입니다. 이 식에서 A와 B가 뭐죠? 좀 부담스럽죠? 상수입니다. 상수요. 자, 보시면은 상수 A, B 관한 공식 보이시죠? 보시다시피 아주 복잡하잖아요. 계산 문제 출제하기 힘들어요. 출제되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통상적으로 출제 잘 하지 않습니다. 출제의 기준, 그죠? 통계학적 방법 1차 함수 1차식이죠. 그 다음에 단기간 5년 이하의 단기간 인구 추정할 때 아주 좋답니다. 그래서 가나다가 본 방법의 특성입니다. 그 가나다 항의 강조사항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출제될 수 있는 답판에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입니다.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. 하지만 급수 구하는 방법의 종류에 해당됩니다. 종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제만 소개하면 제목만 지수 곡선식법이요. 다섯 번째, 역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. 종류에 해당되니까 소개합니다. 감소증가율법. 하지만 좀 불안하니까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. 어떤 항목이? 키워드입니다. 인구를 구하기 전에 우선 포화인구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인구 구하는 방법입니다. 요 내용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혹시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소개합니다. 감소 증가율 9번 급승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특징 특성은 포화인구를 먼저 구하여야 한다는 거요.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. 나머지는 소개 안 해드리겠습니다.